안녕하세요. 장교관님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이렇게 또 네. 와주셨습니다. 비숲에서 만나셨죠 잠시? 아, 네. 배두나 배우님. 맞습니다. 맞아요. 좋아하시는 배우 있으세요? 너무 좋아하는. 네. 특히나 들어가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처음 뵙니다. 네, 처음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주고받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막 드라마를 한 4편까지 본 상태에서 네. 긴 머리로 등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딱 왔는데 오늘 굉장히 또 짧은 머리로 등장을 해주셨어요. 네. 네. 작품 끝나고 바로 또 다른 작품을 하게 돼서 아쉽지만 그 긴 머리를 이렇게 보내줬어요. 네. 주고받고를 혹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럼요. 네. 김인석 선배님 아, 진짜? 편도 보고 박정민 선배 편도 보고 네. 또 저희 회사의 홍경 배우 편도 보고 전여빈 배우 편도 보고 아, 그랬어요. 이 정도면 매우 애청자. 네, 맞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품을 통해서 항상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배우였었는데 아, 이렇게 딱 좋은 작품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막 이 작품에 대한 궁금증들이 막 시청자분들 마음속에서 피어나고 있을 때 네. 저 배우 다시 눈에 한번 들어오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시기에 또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얘 눈에 콩깍지를 확 씌워줄 그런 남자가 나타나긴 할까? 저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내가 필요할 거라는 확신. 저희가 주고받고 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뭔가를 주시면서 이 아.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네. 시간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뭔가를 주세요. 가지고 온 걸 드리면 되나요? 네. 여기 제가 와, 기자를 생각하면서 샀습니다. 와 진짜로요? 네. 되게 연말 연초의 느낌이 물씬 나는 포장이네요. 네. 아니 참 제가 생각을 많이 해서 사긴 했는데 어머나 이게 뭐야? 인테리어 소품인데요. 너무 크리스마스가 예쁜데요? 생각이 나는 그런 오늘 뭔가 제 이렇게 스노우볼처럼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네. 너무 예쁜데요? 보시는 우리 여기다가 네. 놓고 오늘 이야기 네. 나눠요. 제가 뭔가 남길 수 있다면은 어떤 소품을 남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1년 내내 놔둬도 예쁠 것 같은 진짜요? 그런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희 그리고 나중에 네. 모든 인터뷰가 끝나고 네. 가실 때 네. 이곳에 있는 뭐 화분 들고 가셔도 되고요. 인터뷰 중간중간에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쳐다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드라마의 제목이 러브미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그냥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사랑이 그 모든 곳에 있지만 네. 결국은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작품이기도 했고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고 네.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이더라고요. 러브미가 딱 나를 끌어당겼던 어떤 지점은 어떤 거였어요? 처음 봤을 때 이렇게 피부가 움직이는 느낌이었고 피부가 움직여요. 네, 반응하는 느낌? 어. 네, 뭔가 아픈 느낌도 들었고 어떤 통증들? 그게 뭘까? 제 안에 있는 어떤 죄책감 그리고 그리움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대본에서 네, 지나온 시절들에서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관계에 있어서나 사람에 있어서나 조금 상처받고 또 상처 줬던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떠오르고 시나리오를 받게 되면 네. 내 캐릭터에 집중해서 한번 보게 되고 네. 그 전체를 보게 되고 어떻게 주로 보시는 편이세요? 저는요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인물의 대사가 나오면 네네. 좀 더 주목해서 보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초견에서 네. 처음부터 읽을 때 그 처음에는 저항감이 굉장히 많이 저항감? 있어요. 저는 대본을 읽을 때
근데 그런 대본일수록 전 좋은 것 같아요. 오.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 인물이 이렇게 말한다고? 아. 이런 상황에 이렇게 말한다고? 이게 납득이 돼? 오히려 네. 이런직해보다 네.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어. 여기 이 상황에 이렇게 한다고? 어. 이런 말을 한다고? 음. 처음에 이제 뭔가 머리로 이해를 잘 못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들을 마음까지 이해해가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인물이 완성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항감이 많이 드는 대본일수록 뭔가 저랑 맞닿아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내가 네. 더 저항감을 느낀다? 네, 그렇게 생각이 아. 들어요. 왜냐면 반대로. 어, 예, 어, 어. 그래서 저는 러브미라는 대본은 그랬어요. 근데 이제 후반부를 읽을 때 굉장히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통증 같은 그런 느낌들이 피부가 네. 반응하는. 네. 배우는 그럼 그 저항감을 결국은 보는 시청자들한테는 설득을 시키는 인물을 띄고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서 연기를 하는 사람들일 텐데 그렇죠. 그럼 나의 저항감을 나의 설득으로 바뀌는 이 과정들이란 네. 게 연기하는 어떻게 보면 장율 배우가 연기하는 방식들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강점으로 작용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대본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돼, 이 인물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의 마음이 잘 담기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작품에서 보여줬던 캐릭터들이 좀 캐릭터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콩팥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얼굴, 팔, 다리 하나만 골라. 하나만 할게. 오히려 러브미를 보면서 본인을 가장 많이 담은 캐릭터지 않았을까? 네.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이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느낀다면 아마 이 작품을 본 시청자들이라면 장률이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겠구나. 그럼 너무 좋겠네요. 자연인 내가 조금 더 깃들 수 있는 어떤 캐릭터다? 저는 점점 이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내가 하는 일이 어쩌면 그냥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담아내는 일이구나. 이 인물을 통해서 내가 삶을 바라보는 시선과 사랑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낼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되겠다. 좀 더 기술적으로 훌륭한 연기를 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보는 시선을 잘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삶이 잘 담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연기라는 걸 하는 게 보면 뭐 감독이 있고 네. 대본이 있고 그걸 행하는 사람이니까 대본에 있는 걸 잘 수행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라든지 뭐 혹은 내가 세상에 얘기하고 싶은 어떤 주제라는 걸 결국은 선택해 나가는 되게 능동적인 작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이 일을 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러브미라는 작품은 제가 어렸을 때 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가족과 사랑을 주제로 다룬 연극을 하면서 그게 우리 읍내라는 네, 맞아요, 작품인가요? 맞아요. 알고 계시네요? 네. 사전조사? 네, 그러면서 그런 주제 안에서 되게 다양한 관계성 그리고 그 안에서의 감정 나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누는 감정 처음으로 그런 것도 느껴본 것 같아요. 네, 너무 행복한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이 일을 계속 하게 된다면 가족과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룬 작품을 꼭 만나야지 하고 싶다. 근데 이번에 만나서 그래서 더 기다렸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18살 때 이야기를 하시니 네. 사실 중학교 때 어쨌든 예고를 간다고 결정을 맞아요. 한다는 거는 이 어린 친구의 안에서 씨앗 같은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많은 어떤 선택지들이 있었을 텐데 그냥 표면적으로 봤었을 때는 막 까불고 돌아다녔을 것 같진 않고 아니, 저 어렸을 때 좀 많이 까불었어요? 까불긴 했는데 꼭 남 앞에 서면은 또 안 까불고 그래요? 친구들이랑 막 까불고 그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고를 선택한 건 사실 뭔가
특별히 제가 연기를 꼭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선택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막연하게 제가 그때 사춘기가 왔는지 꿈에 대한 그런 생각을 그럼요. 중입. 네, 중이병. 아, 이런 말 하면 안 돼. 아무튼 그 꿈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놀이터에 앉아서 도대체 무엇을 하면 의미 있게 살 수 있는가. 이런. 놀이터에서 네, 중이가 놀이터에서요. 그네 앉아가지고. 네, 굉장히 뭐 엄청난 사색을 하는 느낌으로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한심했겠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문득 어느 날 문득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런 시간들이 많이 쌓였겠죠. 아, 제가 그 중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한테 사랑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중학교 비결은? 모르겠어요. 그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저를 되게 많이 예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선생님을 되게 잘 따랐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진학 상담을 하시는 그 타이밍에 저한테 이 선생님이랑 이제 이별해야 되는데 넌 어떤 꿈을 꿀 거야? 이런 질문을 해주셨었어요, 저한테. 근데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술고등학교를 가서 좀 자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근데 배운 게 없잖아요. 미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음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용을 하는 것도 안 되고, 일단 영국영화과를 시험을 봐보자. 제가 그냥 예고를 가자. 네. 그럼 그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뭔가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냥 막연하게. 그럴 수는 있긴 하겠지만. 네. 근데 이제 시험을 봤는데 붙은 거예요. 오.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제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그냥 막연하게 했었는데, 그 연극 무리음내라는 작품과 그 연극을 만나면서 연기라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가졌던 거죠. 영화나 드라마를 되게 조금 열심히 그래도 좀 보던 어떤 어린이였던 거예요?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고 그냥 저는 연기라는 그 장르를 체험한 것, 그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이 연기라는 것을 내가 평생 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 좋은 느낌들을 받았으니까 네, 그렇게 지금까지 온 것 뿐이에요, 사실. 그리고 그때 피부가 반응했었던 네. 어떤 그걸 사실 아주 또 네. 시간이 흐른 최근에 느끼시게 또 된 그렇죠. 거네요. 최근에 이제 이 산업에서 네, 이 작품에서 어쩌면 그 기다려왔던 시간인가? 순간인가? 네, 워낙에 또 연기 생활하다 보면 모든 사회생활이 다 부침이 많고, 내가 막 이렇게 하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더 잘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어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초심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번에 이 작품은 그런 느낌이 처음 대본을 볼 때부터 있었죠. 네. 이 작품은 조영민 감독님 작품이잖아요. 네. 저는 워낙 조영민 감독님 작품을 그 전에 막 브람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사랑에 의해 였었고, 재밌었죠. 최근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은중과 상영은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계속 찍어 오셨는데, 항상 이 감독님은 어떤 인물의 병든 구석을 귀신같이 알아채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우리 사실 좀 보고 싶지 않은 어떤 환부 같은 거랄까, 네. 뭔가 삐뚤어져 있는 마음, 네.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부분이 사실 배우에게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감독님이 뭐 배우들한테 요구하는 것이나 어떤 조명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이렇게 주장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냥 관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되게 작업하면서 행복했거든요. 네. 저는 어떤 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물이 겪고 있는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놓고 이런 타임에 그냥 좀 더 과감하게 보여주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연기를 할 때. 네.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막 같이 더 부스팅해서 더 보여주자 이런
그렇게 안 하시고 더 감추는 쪽을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래서- 느껴지는. 예, 그래서 오히려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감추기 때문에 저희가 살면서 감추잖아요. 그쵸. 예, 딱 보여지는 순간에 더 극적으로 보여지는 게 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사실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감독님과의 작업은 진짜 그냥 그 인물이 느끼는 것, 그 인물의 감정 상태로 현장에 자연스럽게 놓여 있을 수 있는 작업 형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사전 인터뷰를 좀 했거든요. 아 진짜요? 감독님이랑. 아 진짜요? 네. 어. 장률에 대해서 궁금하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너무 궁금하다. 장률 배우가 만든 이 네. 도현이란 캐릭터는 어떤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글 위에 있었을 때와 달리 시청자들한테 보여지는 그 부드러움이나 사랑스러움 네. 이 모든 건 다 장률 배우가 만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던데요. 아 진짜 좋은 말씀 네. 해주셨네. 그리고 되게 네. 살가운 사람이라는 얘기를 아 네. 이렇게 먼저 다가와 주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 제가 원래 좀 그렇게 그런 스타일의 성격은 아니신데 그렇게 하신 건가요? 계속 작업의 방식은 음. 찾아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작자의 커뮤니케이션의 예, 방식. 예, 네. 음. 매 작품 음. 이렇게 똑같지 않은 것 같고 같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아 이번 작품은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그런 방식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좀 왜였을까요? 뭔가 가족 얘기고 음. 그 사랑 얘기가 같이 공존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공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만드는 사람들과의 어떤 거리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깝게 붙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좀 목표했던 거는 네, 목표가 있으셨나요? 약간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 하자. 네, 실제 한다. 이 인물이 주도연이라는 귀찮아서 못 챙기는 게 인물이 아니라 실제 하는 원래 안 먹는 거고. 인물이다. 라는 것을 이 같이 작업하는 스태프분들 한 분 한 분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현장에 놓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악역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쵸. 근데 이 인물은 너무나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인물인 것 같거든요. 훨씬 더 제가 가끔은 이 인물을 연기할 때 좀 어려운 부침이 있었던 순간은 변명이었고요. 저보다 훨씬 나은 선택들을 하기 때문에 진짜로 하고 싶었던 삶을 나는 살아가는 태도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과연 자격이 있나? 이런 선택을 나는 분명히 못 어제 했는데 예, 뭔가 진짜 진심 어린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장면을 연기할 때는 충분히 마음을 담아야 되는데 그런 순간에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도현이 훨씬 멋있는 또 선택을, 멋있는 선택을 하네. 하니까, 예.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거에 이만큼 대한- 멋있을 수 예, 있어? 그런 거기까지 갔던 것 같아요. 음. 제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더 많이 이렇게 사람들과 가까이 이 인물의 실제함을 계속 느끼는 것, 저도 연기하면서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목표했던 것 같아요. 그 목표가 되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감독님이 지금까지 모든 작품을 하면서 자기가 먼저 작품이 끝난 다음에 술 한잔 하자고 연락한 사람은 장률이 처음이었다고 얘기했는데 맞아요. 되게 많이 알고 계시네. 저 때문에 힘들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고. 왜냐면 너무 막 이렇게. 왜요? 왜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감독님은 좀 이렇게, 이게 좀 거리도 있고, 이렇게 딱 모니터에서 이렇게 딱 객관적으로 또 시선을 가져야 될 부분도 있으실 텐데, 계속 이제 감독님한테 더 가까이 얘기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너무 생각도. 치댔나요? 네, 그런 느낌도 좀 있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더 가깝게, 더 가깝게 작업하고 싶고 그것이 그 사랑이 넘쳐 흘렀던 것 같은데 제가 친구들한테 듣는 말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적당히 해라. 되게 강아지형이군요. 강아지형의 사람은 아닌데 고양이형의 사람인데 네. 제가 뭔가 꽂히면은 계속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쟤 또 저기 꽂혔다. 네.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야 적당히 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작품이 충분히 적당히 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좀 이렇게 적당히 할 수 없는 작품. 좀 너무 많이 이렇게 애정을 담았다 보니까 예, 그랬을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저는 요즘 점점점 살면서 뭘 그렇게까지 적당히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진짜요? 있어요. 네. 왜냐하면 무언가에 그렇게 흥분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찾아오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게 환경이든 사람이든 작품이든 무엇이든 간에. 근데 어떤 열정을 내가 누군가가 적당히 해라고 얘기할 만큼 쏟을 만한 대상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행운인데 맞아요. 이게 다시 오지 않을 행운을 내가 뜯고 씹고 맛보고 즐겨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방식을 좀 선택해서 작업을 해보고 싶었고 같이 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나누고 싶었어요. 이 인물의 감정을 그 작업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는 순간에도. 네. 예, 그래서 그런 태도와 이 인물의 태도와 인물의 시선을 카메라 감독님 그리고 음향 스텝 모두와 같이 느끼고 싶었는데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과하게 또 작용하지 않을까? 작용했을까? 아직 저도 다 보지 않았어요. 일단 4회까지는 결과물. 괜찮았던 것 같아요. 괜찮았던 것 네. 같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형태 그런 작업 방식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어요. 도연이 사실 이렇게 첫 등장을 하면 우리가 뒤에 이제 스토리를 알기 전까지로 생각하자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앞집에 있는 네, 남잔데 맞아요. 계속 맞아요. 이런 보고 사람은 아니죠. 실실 웃질 않나.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험한 사람처럼 그렇죠. 혹은 불편한 사람처럼 느끼지 않게끔 하는 그 아슬아슬한 어떤 지점을 유지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도 보일 수도 있는 등장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고민과 감독님하고의 조율도 굉장한 과정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맞죠. 네. 있었죠. 드라마의 내용 자체가 초반에는 초상집이잖아요. 그러게요. 초반에는 내용이.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인물들이 어떤 아픔을 견뎌내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전혀 모르죠. 그 분위기 자체를. 그러니까요. 이 드라마의 분위기 자체를 전혀 모르고 등장해서 그러니까요. 나오니까 네. 초반에 주둔 캐릭터가 어땠으면 할까요?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감독님한테 느낌들을 이렇게 여쭤봤는데 감독님이 뭔가 너무 무거운 분위기 속에 있으니까 드라마가 도연이가 좀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좀 밝은 그리고 좀 이렇게 분위기를 좀 그래도 업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리딩 때도 네. 막 최대한 재밌게 막 밝게 나는 몰라 해맑더라고요. 초상집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이러면서 막 그쵸. 전혀 막 다른 게 이제 그런 분위기를 갖고 치고 들어오는 거죠 준경의 삶으로. 그렇다면은 이게 비호감처럼 안 느껴지려면 그러니까요. 이게 호감이려면 어때야 될까?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무해해야 한다. 그런 일말의 어떤 해를 끼칠 수 있겠다라는 느낌? 그거는 이제 카메라나 이제 뭐 다른 요소들이 해주는 것이고 제가 연기를 하면서는 그런 어떤 요소들을 하나도 넣으면 안 되겠다. 정말 순수한 저 사람이 궁금한 그리고 대화를 한 번쯤은 나눠보고 싶은 말 한마디만 좀 이렇게 다이얼로그가 진행됐으면 좋겠는 그런 느낌만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 슬리퍼를 이렇게 놓치잖아요. 네. 허술해 사람들. 그거를 감독님 여기서 한번 슬리퍼가 이렇게 벗겨졌으면 좋겠다고.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액팅은 감독님이 현장에서 여기 들어가기 전에 딱 한번 슬리퍼가 벗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허술한 부분은 이제 감독님이 한번 포인트로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완성시켜 나가니까 자연스럽게 좀 그렇게 다가가지 않을까? 네, 좀 헬로 스트레인저지만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아. 그냥 거슬리는 정도? 네, 그냥 거슬리는 신경 쓰이는 정도?
궁금해지는 정도. 네, 그러면 이- 좋죠. 그런 어떤 궁금증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살짝 호감 한 스푼 정도를 또 주는 어떤 느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로맨스의 대상처럼 보여야 하는 네, 네. 그 느낌까지 또 살려야 되는 네, 네. 거잖아요. 근데 네, 아까 네. 얘기했던 무해라는 게 네, 네. 약간 이게 로맨스의 기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기운도 함께 오는 게 늘 네. 마련이라 네, 네, 네. 편안함만 가지고 만들어질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그런 어떤 그 초반의 세팅이 되게 잘 돼 있는 관계였다는 생각을 확실히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네요. 성공적이었네.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예전 마이네임의 도강제가 되게 네. 나 멋있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하면서 절규했던 그 네네. 멋있는 도시 남자 그 자체잖아요. 네, 맞아요. 그 어떤 나에게 이 무해함과 동시에 이 멋있음을 장착하려면 네. 약간 스스로에게 어떤 최면을 걸어야 가능한가요? 진짜 다르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상에서 난 멋있다. 난 훈남이야. 진짜 어려웠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봉착했죠. 이 인물이 일단은 처음에 등장을 하면 이 사람이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보이는 시점에서 그냥 등장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양이라든지 이 사람의 행동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 그 초반부가 네. 있단 말이죠. 신박한 미친놈이라는 표현도 뭐 이렇게 신박한 미친놈? 있기도 하고. 그런데 동시에 앞집에 있는 여자가 봤었을 때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이 인물의 외양들을 어떤 방식으로 좀 세팅을 해야겠다. 네. 이거에 대한 고민도 꽤 컸을 것 같아요. 있었죠. 네. 일단 대본에 이게 명시되어 있는 지문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미 좀 아이디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는 이제 선택해야 되는 부분인데 스타일리스트님이랑 얘기를 할 때 어떤 주제 문장이 하나 나왔어요. 뭐예요? 예, 소중함을 잃지 않는 사람. 네. 빈티지 스타일의 옷을 조금 입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매번 의상이 바뀌고 컬러가 바뀌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인물의 옷장을 하나 만들어서 이 인물은 이제 좋아하는 취향이 너무 명확한 거죠. 그래서 옷 하나를 살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컬러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고려해서 사기 때문에 옷을 잘 정돈해서 좀 자주 입고 그래서 이제 색깔이 겹치거나 입었던 옷이 또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이 인물이 실제 하는 인물로 살아있는 인물로 느껴지길 바랬던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이 인물은 소중함을 잃지 않는 인물이겠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 그런 중심이 좀 코어가 생겼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래서 예쁜 옷이 아니라 그의 옷장이 네. 가지는 말하자면 삶의 태도 같은 것들이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입으셨던 옷들이 다 예뻐서 제가 진짜요?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아. 근데 보니까 다 재질이 좋아. 맞아요. 맞아요. 아마 브랜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재질과 브랜드가 좋은데 맞아요. 그게 막 많고 페스트로 계속 바뀌는 게 아니라 네. 그 좋은 옷을 되게 잘 놓고 계속 오래 입는 사람 그리고 자기 스타일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 네.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지금. 뭔가 유행을 따라가는 멋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만의 고유의 멋이 좀 향기가 풍기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 스타일링을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그 음악 감독 역할이다 보니까 기타 연주를 또 해야 됐던 터라 이제 인물이 어떤 소리를 낼까? 클래식 기타 소리면 어떨까?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클래식 기타를 이렇게 튕기고 있는 인물의 모습이면 좀 더 이 인물의 정서, 인물이 좀 취향 이런 것들이 좀 잘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네. 게다가 난 손이 예쁘니까. 그래요? 감독님이 얘기하셨는데요. 네네. 장유 배우가 손부심이 그렇게 있으셔서 이렇게 또 손을 되게 클로즈업 많이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진짜 손 부심은 아닌데. 손이 예쁘시더라고요. 네, 손이 고우신 손을 예, 갖고 있던데. 어떤 면에서 창피한 손이죠. 왜요? 남자 손인데. 아니에요. 그래서 기타를 튕기면서 첫 등장을 중경의 입장에서 보는 멋있음을 그 섬섬옥수가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네요. 아 이게 컴플렉스던 적도 있으세요? 뭐 컴플렉스였던 적은 없는데 보시거나 할 때 네. 이렇게 손에 시선이 갈 때 거친 일 안 한 것 같은. 네, 군대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좀 그래 보일까봐 아닌데 좀 아닙니다. 이번엔 되게 중요한 요소로 쓰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기타를 연주하는 장면들이 있어서 좀 인물의 어떤 섬세한 순간들이 좀 잘 담긴 것 같아요. 그 우산을 씌워주고 이렇게 데리고 갈 때도 그 손을 네. 이 사람한테 어떻게든 그 매너 손을 유지하고 싶지만 동시에 또 이 사람 이렇게 가장 가까운 곳에 네. 이 손을 위치하고 싶다는 어떤 간절함과 네. 주저함이 보이는 손을 연기하시던데요. 네, 맞아요. 네. 아주 의도가 보이는 연기였죠. 분명히 어디서 어떻게 찍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설레기도 하고 그 시기니까 또 두 네. 사람의 관계 안으로 네, 봤었을 네. 때는 네네. 그래서 뭐 누군가가 이미 보고 있고 본인이 굉장히 의도했다고 하지만 그 의도가 되게 저 같은 시청자들한테는 되게 잘 먹혀 들어갔다. 아 진짜요? 동시에 아까도 얘기했던 그 손가락 부심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다. 맞아요. 그 스킨십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럼요. 네, 특히 그 시기는 맞아요. 당연히 더. 네, 그 기분 좋은 스킨십이라는 게 분명히 사람이랑 사람이 이 신체 언어가 그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카메라에 잘 전달되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인물이 바디 랭귀지를 어떻게 하는 인물이다. 이 인물이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우산을 씌워줄 때 그쵸. 하는 그런 스킨십이 이렇다 하는 것들을 조금 잘 쌓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이번 작업하면서 나무를 좀 많이 봤어요. 나무. 네, 나무. 제가 산책이 취미인데요. 네네. 근데 이제 나무들을 계속 관찰을 했는가 봐요. 근데 이번 작품을 하면서는 유독 그렇게 나무가 많이 이렇게 또 시선에 걸리더라고요. 예. 제가 또 헤어하는 곳이 네. 머리를 이렇게 하고 가는 곳. 나무가 많아요? 나무가 많아요. 도산공원이 앞에 보이면 아. 에너지를 느낀다고 해야 되나요? 나무를 보면서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계절도 변하는 게 보이고 나무를 보면서 그래서 나무를 계속 관찰하는 그런 시간도 보냈던 것 같아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도대체? 이 작품의 뒷부분의 내용들을 보다 보면 새로운 생명, 에너지, 그런 주제들이 나와요. 그 4부까지면은 그 얘기는 해도 되겠네요. 네, 그럼요. 이미 아들 깠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얘기를 해도 되겠네요. 네. 인생에서 가장 또 행복했던 어떤 순간에 그 아이의 맞아요. 첫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되게 충격적인 고백이긴 했는데. 맞아요. 기억에 가장 남은 날은 내 아들이 태어난 날이에요. 저 위에까지 구름 위로 올려놓고 툭 떨어뜨리게 만드는 네. 고백이었고. 네, 그 주도연한테도 굉장히 큰 주제인 것 같아요. 그 죄책감이라는 그것이. 그러니까 이 작품의 어떤 많은 캐릭터들이 상실감에 대한 어떤 주제들을 코어에 가지고 네. 가는데 주도연이라는 캐릭터가 아무리 밝게 세팅이 되어진다고 해도 사실은 이 인물이 견뎌온 시간도 되게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책임지지 못했다라는 어떤 죄책감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순간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것이 이 인물한테는 굉장히 큰 숙제, 삶에. 그래서 더 유연하게, 더 음악으로, 그리고 또 요리로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인물은 다니엘을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세팅하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을 만나게 됐을 때 좋은 어른으로, 좋은 아빠로 할 수 있는 준비를 계속 하고 있지 않았을까? 20살 때는 할 수 없는
그 무엇? 놓쳐버린 시간이니까. 그래서 그 소중함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 그 코어도 거기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놓쳐버렸던 그것이 자기 안에 잘 새겨져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외면하려고도 해보고 했을 텐데 외면하려고 하면 더 아팠을 것 같고 자기 마음에 잘 새기는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주도현이라는 인물. 굉장히 섬세한 사람인 것 같고 맨 처음에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남자가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남자가 될 것인가 이 작품에서 나의 어떤 면들을 잘 녹여낼 수 있을까 이 캐릭터에 조금 더 이렇게 잘 들어주는 섬세하게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 좀 내가 뭐 얘기하면 좀 잘 못 알아듣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저 사람한테는 좀 이렇게 얘기하면 섬세하게 좀 얘기를 좀 하겠다 하는 그런 느낌들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작품에서 이사하는 장면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런 장면 찍을 때 괜히 막 촬영장 가고 막 서현 선배님 뭐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다. 괜히 막 그러고 내가 생각하는 이 남자는 이런 남자니까. 그런 남자이지만 또 막 약간- 남성성은 또 잃고 싶지 않고 막 이렇게 들고 싶고. 내가 듣게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런 장면을 찍을 때는 또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남자다움을. 아니 세밀하고 섬세하다는 게 힘없음은 아니니까. 그렇죠, 맞죠. 네, 예, 네. 그래서 네. 뭔가 또 거기서 주장을 했죠. 선배님 막 비웃으시고 내가 더 잘 들겠다 너보다 막 이래. 서현진이라는 배우도 마찬가지고 이 준경이란 캐릭터도 뭐 굉장히 똑부러지는 네.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까지 빈틈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는 뭐 신발 한 짝 이렇게 흘리고 다니고 뭐 이러다. 내 말 틀린 거 있어 하나라도? 그래서 이 캐릭터가 물론 남녀로서 확실히 같이 있었을 때 합이 되게 잘 맞는다. 오 진짜요?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도 강성이고 이쪽도 강성이고 뭔가 둘 다 곧고 바르고 견고하기만 했을 때 결코 맞춰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감독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게 정박인 사람의 딱 약간의 엇박을 주는 되게 변칙 플레이어 같은 연기를 장유리 여기서 해줬기 때문에 두 사람이 되게 잘 어우러질 수 있었다는 얘기를. 와 칭찬을 많이 해주셨네요 감독님. 네, 감독님이. 다행이다. 내가 여기서 내 리듬을 어떻게 가져가야겠다라는 게 세팅이 초반에부터 됐을 것 같거든요. 그 서현진 선배님의 존재가 그렇게 저를 움직이게 했던 것 같아요. 작동되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상대 배우랑 호흡 맞출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만났을 때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저 사람이랑 어울릴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랑 어울려줄까? 그것이 굉장히 긴장감 있게 발생이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현진 배우와. 네. 그러다가 자꾸 고장이 나고. 첫 미팅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 미팅은 사무실에서? 아니요. 이렇게 감독님이랑 셋이서 식사? 이렇게, 네, 식사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제가 먼저 감독님을 만나서 네. 뭔가 저는 이제 선배님만큼 이렇게 데이터가 많은 배우가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업을 정말 막 되게 친근하고 정말 가깝게 작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 보니까 감독님한테 먼저 이제 감독님 제가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카톡을 보내고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랑 이제 만나서 제가 감독님 앞에서의 이렇게 일상의 대화를 할 때 저의 표정이나 예, 그런 데이터들을 제공하셨군요. 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렇게 했을 때 감독님이 관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싶었어요. 감독님이 셋이서 이제 한번 밥을 먹자. 이제 대화를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면서 낯도 가리고 그런 성격인데 선배님하고 감독님이 잘 이렇게 대화도 이끌어 주시고 또 저의 어떤 작업자로서의 어떤 마음가짐, 태도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게끔 대화를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다 떠나서 그냥 현장에서 딱 그냥 마주했을 때 그냥 그 장면에서 딱 서현진 선배님을 마주했을 때 그냥 서준경 캐릭터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사실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첫 촬영이 이제 그
준경과 도연이 첫 데이트를 마치고 준경이 연락을 안 주고 막 그 집 앞에서 이렇게 또 막 우연히 만나네요. 하면서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견제하면서 들어가는데 그 장면이 첫 촬영이었어요. 아. 선배님이랑. 선배님을 처음 관찰하는데 왜냐면 그 장면은 도연은 계속 관찰을 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잖아요. 그쵸. 이 여자가 아팠나? 그쵸. 왜 연락 안 해? 그날 기분이 안 좋았나? 좋았나? 지금은 어떤가? 나한테 기분이 좋은가? 아니면 호감인가? 아닌가? 저 눈빛은 뭘까? 완전히 끝난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장면이고 그것이 마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내야 되고 해내야 되는데 현장에서 선배님을 딱 마주쳤는데 느껴졌어요. 무언가를 버티고 있구나. 네, 이 인물이 견뎌내고 있는 딱 그 지금 당장이 쓰러질 것 같은데 그걸 딱 버티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그 긴장감이 자연스럽게 발생됐던 것 같아요. 이 남자는 알고 싶은 거죠. 도대체 왜 뭐지? 저러는지. 그래서 놀라웠죠. 네, 사실 그렇게 첫 촬영을 만났을 때 놀라웠어요. 네. 막 집에 돌아와서 막 아이디어가 더 막 샘솟는 거예요. 아, 촬영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오히려 더 이제 항상 서현진 선배님을 촬영 현장에서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저는 집에서 계속 영감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누군가하고 계속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촬영하고 나면 에너지 뺏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오히려 다른 에너지 주는 사람이었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어떤 영감들을 계속 채워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존재만으로. 그게 첫 촬영이었으면 그 이후에 또 이어졌었던 또 수많은 두 사람의 촬영들과 어떤 고비들이 막 다 있었을 텐데 서현진 배우하고 둘만이 또 기억할 수 있는 어떤 모먼트 같은 게 있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네. 적당히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순간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선배님이랑 저만 하는 순간인데 촬영을 하다 보면 자동차에 타는 장면을 찍을 때 네. 그래서 밖에서 찍을 때는 차에 타는 것까지 그리고 차가 출발하는 것까지만 찍으면 된다. 그쵸. 그러면 차에 타서 차가 출발하면 뭐 컷 소리가 나지 않더라도 안에서 굳이 연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제가 차에 탔는데 계속 연기를 하셨어요? 연기 계속 한 거예요. 네. 대본에 대사가 없는데 네. 이제 계속 그 인물로서 존재했군요. 존재하고 실제하고 네. 대사를 한 거죠. 네. 애드립을 막 한 거죠. 너무 좋았죠. 말면서 우리 팀 너무 좋았죠. 말면서 했는데 선배님이 당황하셨죠. 응? 뭐? 그래, 제가 막 연기를 하다가 그래서 제가 인지가 돼가지고 네. 그 상황이 너무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고 있는 제가. 그래서 막 배가 아프게 막 웃었는데 선배님도 그런 모습이 웃겼나 봐요. 네네. 제가 이제 가끔 넘칠 때가 있으니까 선배님도 너 지금 현타 왔지? 막 웃으셨는데 근데 진짜와 가짜를 경계를 넘나들면서 연기를 하잖아요. 연기를 할 때는 그렇겠죠. 예, 네. 이게 사실은 네. 다 허구의 이야기지만 맞아요. 우리는 진짜처럼 느껴지게 하는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또 그 순간에 또 이 웃음을 뭔가 그냥 이렇게 우리 이거 가짜예요 이렇게 하고 또 싫은 거야. 아. 그래서 아니에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참 지금 생각해도 좀 부끄럽네요. 그 순간이. 이 열정이 넘쳤을 만큼. 네, 그렇게. 맞아요. 네, 땀나네요. 그 순간을 생각하니까. 뒤에 10위까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저는 뭐 상상할 수가 없는데. 맞아요. 저는 이미 사실 그 초반에 유재명 씨가 무릎 꿇고 울 때 정말 저는 그때 그 숲에서 네. 와, 너무 울었었어요, 네. 진짜. 그런 어떤 슬픔들이 뒤에 또 한 번 또 펼쳐지게 될 것 같긴 한데 또 초반부에서 준경이 엄마한테, 그러니까 아빠한테 얘기했었던 다음에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 다음이 없다라는 게 결국은 큰 후회로 남게 되는 인물이게 되잖아요. 네. 이 작품이 주는 이야기들 안에서 인간으로 조금 변화하게 됐던 부분들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일단 처음으로 작품하면서 가족들한테
자주 연락하고 더 잘하려고 그러고. 네. 저는 이제 막내 아들이라 아, 좀 그래요? 원래도 좀 애교가 있는 편이거든요. 몇 남 몇 녀의 막내. 2남 1녀. 그러니까 이남 누나가 일녀. 가장 큰 누나고 아, 아. 이제 형이랑 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막내고 네. 아직 결혼도 안 했다 보니까 또 부모님이 또 걱정이 되잖아요.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제가 작업할 때는 좀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좀 이렇게 딱 오롯이 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연락을 자주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몰아서 막 해요. 작업 끝나면 막 가갖고 이런 일이 있었고 막 밀린 숙제하는 것처럼 막 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중간중간에 가족들이랑 소통을 계속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가족 이야기고 또 제가 이제 할머니, 외할머니, 돌아가신 외할머니 손에서 많이 자랐는데 이렇게 할머니 산소에도 좀 다녀오고 중간에 이렇게 조금 중간에 쉬는 텀에 부지런하게 했던 것 같아요. 가족에 대한 마음씀을 좀 부지런하게 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서 좀 더 부드러워지지 않았나? 원래 저 되게 네. 작업할 때는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네. 예민하고 아주 민감한 타입의 사람이라 네. 몰입형 인간이고 이러니까 옆에서 딱 잘 안 보게 되고 시선을 이것만 보고 제일 재밌으니까 이게. 근데 이번 작업은 좀 이렇게 옆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은 이 작품을 기점으로 좀 마일드한 사람이. 좀 부드럽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작업할 때도 물론 이제 저의 어떤 장점이나 그런 미학들을 놓치지 않으면서 또 내 아주 가까운 주변과는 가족과 그리고 가까운 진짜 가족 같은 존재들과는 좀 더 부드럽게 잘 지내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좋은 영향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변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 웃기고 있네. 좀 들어봐야 되는데요. 요즘 가장 현재적으로 느낄 때 이 일을 하는 가장 큰 재미는 뭐예요? 점점 높아지는 듯? 아니에요. 일단 연기를 하면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저는 시작할 때 연기를 하자고 마음먹었을 때 이 체험의 영역에서 이 연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체험할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매 작품마다. 네, 그러니까 인물의 감정을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것. 근데 이 체험의 영역의 순간으로 가려면 저 혼자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주변에서 그 체험의 순간으로 저를 몰아세워주는 그럼에 있어서 공동 작업이라는 것인데 그쵸. 제가 과연 공동 작업을 잘하고 있나? 제가 이 작품 하면서 네. 정말 신기했던 순간이 네. 다니엘이 이제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학교 예술고등학교를 아, 진학하게 돼요. 예술고등학교를 다녀요? 이제 진학하게 돼요. 네. 작품에서 네. 아빠의 DNA가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드럼 연주를 하고 이제 그 가장 이제 이 인물 중경과 도연이 가장 행복의 순간으로 가까워지는 행복이 닿을까 말까 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저 그 촬영할 때 정말 행복했거든요. 진심으로 행복했던.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 신기하게 그 촬영할 때 제가 졸업한 예술고등학교에서 연락이 진짜요?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진짜 말도 안 돼. 그 시기에 왜 연락이 온 거예요? 축제가 있는데 네. 저 어렸을 때 학교 축제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네. 그 졸업생 선배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후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네네네. 저 때도 뭐 이렇게 황정민 선배님도 와주신 것 그래요? 같고 그 순수 앞에 서는 게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나름 순수함을 많이 지키면서 연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 몸에 때가 많이 묻은 것 같은 거예요. 그 아이들의 진짜 순수한 꿈을 꾸고 있는 아이들 앞에 서서 내가 그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되게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주변에서 유라 너 그거 갔다 와야 돼. 가야 돼 너. 부끄러워서 못 서겠어 애들 앞에서. 가야 돼.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아이들이랑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연기 얘기를. 그냥 진짜 제가 느끼는 거, 피부로 느끼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뭘 아는 척을 뭘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거는.
근데 정말 질문의 수준이 너무너무 높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연기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1, 2, 3학년이 있는데 3학년은 입시가 가장 큰 고민이죠. 그쵸. 2학년은 지금 가장 연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연기 고민을 얘기를 해요. 2학년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같이 작업을 계속 하고 싶은 배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저도 비슷하게 이 작품 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던 터였거든요. 내 연기의 퍼포먼스뿐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 공동 작업 안에서 내가 어떤 미학을 가지고 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던 시기에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근데 어떨 때는 나한테 너무 몰입할 때가 많으니까 내게 무너져 내릴까봐 그런 불안함에 또 내 걸 부여잡고 있는 타이밍도 많으니까. 결국은 좋은 협업자가 되는 것이 한 배우의 가치 안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네. 하고 그 네. 고1 학생이 물어봤던 것처럼 결국은 계속 일하고 싶은 동료가 되지 않으면 이 일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진짜. 그게 좀 되게 주제 문장인 것 같아요. 요즘에 연기하면서 어려운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근데 이게 뭔가 딱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겠죠. 네. 매번 방식도 조금씩 달라지고 하는데 공동 작업 안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순간으로 가는 거야. 네. 그것만 잘 미학으로 갖고 있으면 어떤 방식에서도 그 미학이 발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제가 사실 진짜 얘기해 싶은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1학년이 맨 마지막 질문이 고등학교 1학년 친구가 자기는 지금 이 학교에 들어와서 연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자기는 매일 밤 자기 전에 행복하대요. 그래서 일기장에 나는 오늘도 너무 행복하다 쓴대요. 질문이 뭐냐면 제가 이래도 되나요가 질문이에요. 내가 행복해도 되냐요? 내가 이렇게 행복을 해도 되는가? 저는 그 질문이 너무너무 깊이가 있는 질문인 것 같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행복할 때 불안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러브미라는 작품을 하면서 불안했어요. 계속 불안했어요. 매 작품 다 불안하거든요.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게 과연 전달이 될까? 지금 이게 최선의 수인가? 지금 이게 맞아? 이 고민이 맞아? 이러면서 막 계속 저를 이게 재단하고 찍어놨던 걸 보면서 아쉬움 이런 것들을 남기고. 근데 이번 작업은 이 작업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불안했어요. 이 작업이 끝나고 났을 때 내가 불안한 거예요. 아, 네네. 그쵸. 네,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과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모든 게 가장 이게 클라이막스로 올랐다고 생각되는 어떤 이 순간에 딱 마주하고 있는 불안이라는 게 있죠. 왜냐하면 떨어질 순간만 있을 테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촬영을 하는 그 다니엘의 드럼 연주 보러 가는 그 장면이 굉장히 행복한 장면이었는데 그 시기에 그런 질문을 또 받으니까 되게 좀 묘했어요. 되게 운명적인 어떤 약간 순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생각이 또 들었던 것 같아요. 연기하면서 처음 겪어보는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내 일상에서의 체험과 연기하는 체험이 뭔가 이렇게 맞물리는 그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생기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실제로 그 장면을 찍는데 극 중에 아들이 연주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학교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오버랩 되면서 진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 모습이. 그래서 아 이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나는 아이를 낳아본 적도 부모 없는데 체험.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스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또 체험을 하네 이런 생각이 또 들었던 것 같아요. 행복에 대한 어떤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주제인 것 같아서 행복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행복해도 되나 이렇게? 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하겠지 너도 행복을. 대중들한테 좀 눈에 들어오고 이름이 기억되고 한 게 지난 한 5년 동안 되게 맞아. 집약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긴 하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지난 한 5년을 좀 자평을 해보면 어때요? 자평이요. 아유. 재밌으셨어요? 지난 5년은? 제가 항상 물어봐요. 그 같이 하는 이제 배우들한테 연기하는 거 재밌어? 라는 것들 물어봐요. 전 재밌거든요. 연기하는 게 되게 재밌는데 매번 재밌지만은 않잖아요. 그렇겠죠. 일인데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공동 작업 안에서 관계 속에서의 힘듦도 분명히 있고 그 부침도 있고 그리고 그 결과물에 따른 어떤 평가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런 것도 작업을 하면서 항상 불안하고 이게 맞을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최선의 선택일까? 최선의 수일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근데 또 그거 자체가 다 너무 즐거운 으로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데 가끔은 어떤 순간에 제가 제 편을 안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가혹한데. 네. 너무 냉정할 때가 있어서 저한테 그래서 자기한테 너무 박한. 저를 좀 괴롭히는 순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앞에 준경 캐릭터가 이제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고 맨날 뛰잖아요. 그런 것들이 공감이 되게 잘 됐거든요. 저도 그런 타입이라. 그런 순간들이 꽤나 그 지난 5년 동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많이 속상해하고 그랬던 순간들도 많았고 근데 그럴 때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의지하고 또 지지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의 철학을 그리고 나의 생각을 나의 방향을 나의 방향을 내가 이 산업에서 하고 싶은 내 방향을 지지받고 거기에서 내가 그 사람들이 맞아 라고 얘기해준다고 해서 내가 장기적으로 엄청난 힘을 받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순간에 위로받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순간에 제 옆에서 저를 지지해줬던 저의 가까운 가족 그리고 가족의 형태에 있는 동료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동시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내 편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적어도 나만큼은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앞으로 일할 때는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 러브미라는 작품이 그런 기점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 네. 배우백서라는 네. 키워드들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네. 네. 1부터 100까지 숫자를 하나만 골라주세요. 20. 20은 자양분이에요. 자기 인생의 자양분은 뭔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 가족이에요. 가족? 네. 처음으로 저를 설명할 수 있는 건 가족인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 속한 사회 집단이니까. 장윤이라는 사람 내면에 아주 깊은 곳에 코어는 DNA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예, 가족인 것 같아요. 그 DNA가 이 블러드 말고 경험과 체험의 영역에 그렇겠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런 이야기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러브미라는 작품이. 그 주고받고의 공식 질문이 있는데 앞으로 무얼 주고 또 무얼 받는 배우가 되고 싶으세요? 사랑. 사랑? 네. 사랑을 주고? 네. 그리고? 사랑을 받고요. 사랑을 받고? 네. 저는 사랑받고 싶어서 연기한 것 같거든요. 이 막내들 어떡할 거야? 실제로 네. 배우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솔직히 그 내면을 다 파고 들어가면 결국에는 그게 되게 원초적인 감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랑을 받으려면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것 같고 그러려면은 사실 저의 생각과 철학 안에서는 작품에 대한 애정과 인물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사실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는 작업을 충분히 사랑하고 예, 어떤 작업이 됐든 그렇게 해서 시청자분들한테 관객분들한테 내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랑을 줄 수 있다면 제가 하는 작업에 사랑을 주는 게 저는 예,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게 모든 게 러브로 러브로 되네요. 제가 교묘한 사람이었어. 제가 요즘에 주제가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주제가 그렇게 좀 이렇게 세팅돼요. 방향을 좀 딱 가리켰나 봐요. 그렇게 됐네요. 사랑으로. 러브 유 러브 미. 러브 유 러브 미.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항상 배우들은 어떤 난관에 부딪히고 또 그걸 어떻게 또 극복해 가고 있을까에 대한 그 과정들을 항상 궁금해하는 사람이라서 더 깊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들어본 그런 시간 같은 생각이 들어서 되게 저한테도 어떤 부분에 또 장률 배우의 사랑을 또 받은 느낌이 좀 드는 진짜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진짜 말씀해 물질적 사랑을 드릴 수 있는 네. 기회를 이제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네. 뭔가 이 공간에서 하나를 가져가시면 돼요. 여기서요. 네, 여기도 있고 저 바깥도 있고 뭐 책도 있고 소품들도 있고 뭐 다 있는데요.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나가서 구경 좀 하실래요? 네, 구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구경하시죠. 야,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더 왔습니다. 여기 함께 오셨던 지금까지 주고받고 오셨던 분들 사진들이 저기 김민수 있죠. 선배님 계시네요. 네. 팀벗 그 굴소년의 우울한 중. 보진 못했어요. 이거 재밌어요. 이거 정말 슬픈. 윤희에게. 이거 뺐지? 가져갈게요. 진짜 윤희에게 좋아하세요 이 영화? 네. 와. 지금 또 이제 겨울이고 하니까. 그쵸. 제가 이 작품 목도리 둘은. 네, 오늘 안 그래도 매니저랑 네. 오면서 설경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설경 보는 거 좋아해서 근데 네. 이 작품 되게 좋았어요. 너무 섬세하고 네. 아름다운 작품이죠. 네. 어. 김희애 씨 연기 안에서도 저 또 특별히 다 좋아하는 그런 연기기도 하고. 맞아요. 윤곽. 그리움과 그쵸. 기다림 음. 이런 내용들이 있는 작품이어서 더. 난 네 꿈을 꿔. 네 꿈을 꿔. 근데 유재명 선배님도 나오시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뭔가 러브미랑 이렇게 좀 닿아 있는 걸 고른 것 같아요, 제가. 와 윤희에게가 이렇게 제 짝을 찾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률에게. 네, 윤희에게. Under the spotlight, it's Jogo but go time. Actors reveal their secrets so sublime. Deep conversations, no script, no lines. Free as a bird with thoughts that shine. Come take a seat, let's talk and unwind. Stars of the screen, their stories you'll find. From laughter to tears, each tale so prime. Jugo but go where